자, 반갑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현재 시간은 수요일 새벽 5시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미증시가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긴급 시황 점검 잠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화면에 떠 있는 영상은 제가 월요일 점심에, 그러니까 2월 24일 날에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요거 좀 정리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불안하긴 했어요. 정확하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장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급락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물론 좋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저는 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시간은 목요일 아침에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요. 미국장 기준으로는 이제 수요일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장 끝나고, 그래서 이제 24시간 정도 남았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왜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조심을 하는가? 자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022년도부터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2023년도 이제 첫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었죠. 23년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 직전 22년도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매출액만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당연한 거죠. 실적 나오는 날에 실적이 못 나왔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2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 랠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23년도부터 엔비디아의 이 전설적인 랠리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실적이 잘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발표 나오고 나서 14%가 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발표됐던 두 번째 실적 역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나서 당일날 2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적에서는 무려 주당 순이익 30% 서프라이즈, 매출은 20%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23년도 말 그리고 24년도로 들어서면서 실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서프라이즈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은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뛰어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서프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예상치보다 높을 것을 얼마나 높을 걸 예상하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근데 시장에선 이거보다 더 높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폭이 꺾인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 당일날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작년 한 11월 그때쯤부터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눈높이를 계속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날이 1월 20일과 11월 20일, 작년 11월 20일과 작년 8월 28일이었는데 보시면 11월 20일, 자, 요 날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 쭉 밀렸죠. 이게 제일 최근의 실적 발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라고요? 8월 28일. 8월 28일이면은 자, 이날입니다. 이때 이날이 8월 28일. 역시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 나오고 주르륵 밀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두 번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락폭이 꽤 컸단 말이에요. 거의 13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도 152짜리가 뭐 최종적으로는 130까지 빠졌으니까 낙폭이 한 20-30%씩은 나오는 거예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긴장을 타고 있는 겁니다. 실적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전에는 실적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전날까지도 잘 나올 거야 그랬었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 나오기도 전에 벌써 3일 전부터 물량이 빠지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문제가 없지만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또는 미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기술주라든지 반도체주라든지 또는 AI 관련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이력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를 사실 분들이 계신다면 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바닥이 나오고 나서 좀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머무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다고 바로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잡으시면 저는 엔비디아는 좋을 것 같다. 혹시 엔비디아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물타기를 잡으시면 좋겠고, 당장 지금을 여기가 바닥인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엔비디아가 좀 살아나네요. 지금 4% 넘게 빠졌던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장 30분 정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후반부에 올라오고 있는 거는 참 다행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미증시 뭐 코인도 좀 올라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막판에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일단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서 후폭풍이 두려운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요거 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결국 저는 이제 메인이 한국장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보면서 우리나라 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그리고 좀 하락의 여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횡보의 가능성이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저점이 잡히면 그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저는 같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결국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걔네가 안 오르는데 우리가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걔네는 신고가고 우리는 저평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상방 업사이드가 더 큰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요즘 엄청 잘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오늘은 좀 꺾이긴 했었어요. 그 테슬라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결국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ESS라든지 사업 다각화한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그냥 2차 전지 기업이니까 올라가고 지금은 그렇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돈 버는 기업은 결국에는 이런 캐즘 현상을 뚫고 실적을 낸 기업이에요.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 상황이 좋아질까?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올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버는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미 전기차 배터리에만 올인한 기업이 아니라 ESS 같은 사업 다각화라는 기업은 이미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미국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가들을 좀 다양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 좋은 건 아니고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중소형주 몇 개를 설명드렸는데, TSI랑 CIS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 두 종목이 현재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왔어요. 이제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 투자하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건주 얘기 좀 나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도 새벽에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광물 협정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공식 그 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이고, 또 뭐 첫 합의를 이뤘다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건 쪽에서는 그동안 좀 잘 갔던 게 전진건설 로봇이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그 우리 정부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그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도 재건이지만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게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라는 거를 저는 확인하고 있고, 이번에 삼부토건이 그 법정 권리 들어갔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재건주가 결국은 건설업종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 그 대통령 선거를 가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또 공약을 가지고 있을 텐데, 분명히 어디다가 뭐 도로 내준다, 또 지역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프라 관련해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건설주, 재건주, 인프라 관련도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엔터 쪽인데,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가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재료가 참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엔터 쪽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미 이제 우리는 목표가 달성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 최근에 SM이 디어유 지분을 추가 취급했다고 해서 호재도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하죠. 이건 이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아라가 이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디어유는 저는 뭐 오늘 괜찮았어요. 보니까 이 차트는 어제 거고요. 오늘 차트 괜찮더라고요. 디어유는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보시면 또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 또는 한중 관계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릴수록 중국은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과거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패면서 중국이 이제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랑 친하게 지낸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협박이죠. 협박을 하면서 우리 쪽이랑 이제 계속해서 교류를 진행하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랑 척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되게 난처해진 상태이죠. 우리는 미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엔터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디어유에 대해서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저는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SK바이오팜도 그때 이제 수익 실현까지는 아니고 수익이 났다가 좀 밀렸었는데, SK바이오팜이 그 관세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회사가 우리는 바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주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SK바이오팜은 현 구간 대비해서 주가가 저는 20% 이상, 제가 목표가를 드렸던 게 그때 149,000원이었죠. 거기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는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바이오제약주가 약세장에 잘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내용들은 정리를 이 정도로 드렸었고, 뭐 추천주로는 2차 전지 드리고 왔거든요. 예전에 다 드렸던 거라서 그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우리 실전 투자반 텔레그램을 통해서 요즘 장이 워낙에 좀 흉흉하다 보니까 전략을 드렸던 거를 몇 개 좀 가져온 거거든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거긴 한데요. 어제 연기금이 장중에 이제 한국 주식을 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53거래일 만에 처음 매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 이제 폭락하는 건가? 이제 끝인가? 또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연기금이 좀 발빠르게 액션을 취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사긴 했지만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요즘 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4거래일 연장 들어왔었는데 우리 지수가 좀 힘이 없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요. 분위기를 보면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미국에 가졌다가 아까 엔비디아 보여드렸죠.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잖아요. 남들 돈 다 벌고 나서 미국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미국장이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우리나라 장이 올해 1월 달부터 좋았어요. 작년에 정확하게는 작년 개엄 이후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12월 달, 1월 달, 2월 좋으니까 최근에 우리 증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증시 뭐 최근에 꺾였죠. 그래서 돈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꺾였죠. 비트코인 급락 나왔고 미국장 꺾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좋지 않을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요즘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한국장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보통 이제 중국장이 강했을 때 우리나라도 잘 갔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전염병 얘기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관련 보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한다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다음 주에 있을 인터배터리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텔레그램에는 정리드렸습니다. 다음 주 인터배터리 때문에 2차전지가 분위기가 좋은데요.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TSI랑 CIS. 잘 보시면 이 TSI 있죠. LG엔솔, CIS, LG엔솔과 삼성 SDI에 전부 다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많이 밀고 있는 기업인 PNT, 삼성 SDI 쪽에 있죠. 이런 종목들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기업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으로 다가갈수록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행사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많이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선반영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2차전지는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제가 몇 개 찍어 드리자면 TSI, PNT, CIS는 흑자 기업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얘네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이거 같거든요.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SK온에서 이번에 액침 냉각 기술 공개한대요.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해서 아니 배터리 행사인데 배터리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배터리도 결국에는 과열되거나 그러면 또 냉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이 SK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온은 비상장사니까 SK 이노베이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겁니다. 어제 미국장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했었죠. 왜 하락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경기 지표가 많이 좋지 않아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계약을 축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직도 진위 여부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TD코인이라는 곳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 보도를 최초로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서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뉴스 가지고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미 현재 미국 증시의 이 테크 기업들이 고평가라는 거를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작은 악재에도 휘청하는 겁니다. 이미 차익 실현의 빌미가 충분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물건 안 사게 되죠? 반도체 줄어들겠죠? 자동차 안 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안전자산으로. 그러면은 경기가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그런 관세 우려도 상당히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에 대한 관세. 다음 주에 관세를 뭐 집행한다고 하죠. 근데 트럼프의 그 과거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좀 방심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결국 트럼프가 말만 하고 시행에 옮기지 않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결국 말만 하고 안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역시도 결국에 안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방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는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정말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짜잔하고 극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방심하기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막 이렇게 요동치고 그런 거 우리가 감안을 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들로 기술주가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추세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손절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ETF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끼워붙은 게 이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내년까지 금리는 없을 거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은행에 대한 규제들을 좀 줄여달라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금리는 없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실전 투자방에서는 시황과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많이 급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지금 9%까지 빠졌나요? 8%. 사실 어제 그 월요일 종가까지 보고서 좀 바닥 나오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좀 추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투매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 차트로 보면은 투매 시그널이 나왔어요. 과거에 투매 시그널이 나왔을 때를 살펴보면요. 2024년도 1월 달에 투매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한참 고생했죠. 그리고 2024년도 8월 달에 투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거기서 턴 사람들은 좀 후회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같지는 않고 약간 요때랑 비슷해요. 여기랑 좀 흡사한 패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되면 상관은 없는데 요 300달러 지지선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00선을 깬다면 그 다음은 그냥 250이나 그 아래쪽으로 전망을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고 회복이 되려면 이거는 좀 큰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걸려서 살려놔야 되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처럼 장기 하락으로 가는 발판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때랑 좀 비슷하게 좀 머물다가 회복될 걸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실전방에서 남겨드렸던 건데 이 테슬라가 급락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이미 빠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터진 거거든요. 일단 그 트리거가 된 발단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장중에 나왔던 뉴스죠. 테슬라가 1월 달에 유럽 판매량이 45%가 급감을 했대요. 그리고 유럽만 빠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13%가 감소했고 중국에서도 15%가 감소했대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 이제 큰일 났다. 전기차 이제 망했다.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는 3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럽 시장이 좋아졌는데 거기서 테슬라가 못 팔아는 게 된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유럽에서 잘 팔렸는가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기사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1분기 때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았대요. 무려 37%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이 뭐 어차피 점유율이 높지 않았지만은 0.6% 빠졌고 기아차가 좀 빠져서 6% 정도 빠져가지고 각각 점유율이 4.2% 합하면은 뭐 8.4%가 되겠죠. 그렇게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는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 방어를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역주행을 한 게 이제 테슬라인 거고 우리나라 차는 이제 버텼고 중국 차가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성장하는 자동차 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에 있어서는 이번에 모델 Y, 이제 새 차죠. 신차가 이제 2월 달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건 1월 달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1월 달 수치를 가지고 줄었지만 이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 차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1월 달에 안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수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차가 얼마나 팔리는지를 2월 이제 곧 끝나잖아요. 곧 끝나면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때 이 수치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게 좀 우려였구나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모델 Y도 잘 안 팔렸다 그러면은 진짜 테슬라에 있는 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Y의 판매 수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이 정치적인 행보가 좀 밉상이라고 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그 X SNS를 보니까 독일 극우당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 이틀 3일 전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보다는 차라리 중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차라리 중국이 낫다. 극우보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300 부근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살아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재료,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곧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된다면 테슬라는 또 주가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중국 기업들이랑 같이 거래하고 있는 또 한국의 또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유료 방에다가 올려드린 건데 이런 기업들이 또 있어요. 이번에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랑 거래하는 애들이 HL 만도랑 디젠스 그리고 이제 비아디랑 거래하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입니다. IA, 한국타이어, 모트레스, 경창산업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 메리트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기업은 실적이 못 나왔을 겁니다. 대부분. 특히 비아디가 이번에 우리나라 그 택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공격적이에요. 되게 공격적이고 저가 메리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불경기다 보니까 가격이 깡패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무조건 깡패예요. 저는 비아디가 우리나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애들이랑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애플이 잘 가죠. 애플이 잘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도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로 드렸냐면 애플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금지권이 합의가 되었고 또 어제 대규모 천문학적인 역대급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생산 시절 폭스콘에서 대부분 물량들을 만드는데 그중 일부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거기다 지금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번에 배당금 늘린다고 하는 것도 저는 주주 환원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엔가 확인됐었던 워렌 버핏의 13F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애플의 추가 매각이 없음을 확인했고요. 현재 워렌 버핏의 버크셔 사회에서는 애플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도 현재 포트 1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275달러, 꽤 높은 수치를 제시했고요. 에버코어 SI에서도 260달러, UBS는 딱 보합, 중립, 그리고 키방크 쪽에서는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애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을 저희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뿐만 아니라 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좋은 전략들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 실전반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에 오시면 제가 추천주에 대해서는 저희 실전 투자반, 저희 유료 회원들께만 드리고 있지만 시황에 대한 것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면 제가 또 이런 정보들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지금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금 막판에 미장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전멸이에요. 지금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거의 없거든요. 양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실스크는 30달러 밑에서 사락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런 게 좀 살아있고, 나머지 전멸이죠. 근데 양자는 3월달에 재료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전 테마가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그 데이터 센터 계약 그 취소했다는 거, 거기 직격탄을 맞고 있긴 해요. 근데 차트를 보면 다들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와 있어요. 이쯤이면 반등을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자리까지 나와 있어서 원전은 저는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원전은 어느 정도 이제 투매가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테슬라 오늘 박살났고 300달러 깨졌네요. 오늘 완전. 저거는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루아침에 올라올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은 좀 위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모델 Y 판매량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지금 뭐 빅테크가 더 전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나마 애플만 살아있고 알파벳, 메타, 아마존 다 작살나고 있어요. 아마존 오늘 바닥에서 많이 올랐네요. 기술적인 반등이죠. 120선에서. 그래서 빅테크가 지금 거품이 많이 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으면 올라갔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근데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가 엄청 강합니다. 요거는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도 전략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잘 가고 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예전에 전략을 드린 게 있죠. 요거 지난번에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회했다는 거 전략 드렸었는데 100달러쯤에서 전략을 드렸었거든요. 요게 좀 됐어요. 제가 딱 100달러 넘어갈 때 그때 전략 드렸어요. 그때 HIV 치료제 매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실적 잘 나올 거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123달러를 올려드린 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딱 그때가 100이었거든요. 돌파 막 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112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뭐 견조한 수익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잘 가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바이오 제약주도 요즘 흐름 좋아요. 에브비도 잘 가고 있고, 원래 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 제약이 잘 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백신 쪽보다는 비만 치료제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런 거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주변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가는 바이오 제약은 전부 다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장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대세입니다. 백신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도 강한 이 중국 기업들. 오늘 리오토가 급등을 하는데, 리오토가 뭐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거 테슬라가 자동차 안 팔리고 중국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K홀딩스, 비리비리, 알리바바 다 살아났죠.
중국 기업들 잘 가고 있는 거는 딥시크가 등장하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알리바바는 최근에 목표가 $20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이 또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그 타겟에서 과연 알리바바가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을지 저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업종도 AI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작살 났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씩 들어오긴 하네요. 장 막판 되니까. 우주항공도 오늘 다 박살났고,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테크 기업들은 일단 전멸이에요. 로봇도 오늘 작살났고, 근데 로봇은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거품이 꺼지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미국장에서도 종목 잘 고르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인버스를 하기 더 좋아요. 그쵸? 인버스 상품 되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현재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미국은 인버스를 하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상승폭 상위 보시면요. 보시면은 야, 이런 거. 티렉스 인버스.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인버스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역행하는 종목으로 이런 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어쨌든 다 인버스. 어쨌든 인버스 붙은 것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테슬라 인버스. 야, 신났죠, 요즘에는. 테슬라 인버스. 신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이런 걸 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롱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숏 포지션도 할만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인버스 신났습니다, 요즘에. TMF 가고 있나? TMF 잘 가네요. TMF는 요것도 지난 토요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번 주 월화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낮았겠네요. 요거는 이제 요즘 뭐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하락장이 이런 것도 부각된다고 다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토요일에 올려드렸고요. 그 당시 $42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 벌써 45까지 올랐어요. 잘 가고 있고요. 이런 전략들을 저희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미국장인데 이제 미국장은 인버스 접근하기 되게 쉽고 한국은 주식 선물하기 되게 좀 피곤하고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한국장이 지금부터 기회가 많다고 보고요. 미국장은 어쨌든 롱숏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재밌는 장이 여전히 저는 미국장은 흥미로운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내일도 또 시황 체크와 함께 또 유망한 종목들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